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나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정책이 맞는 걸까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요즘 행사에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국제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위상이 매우 높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선도해가고 세팅하는 그런 도시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강버스가 떴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많이 타셨네. 9일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27,000명인가 이렇게 타셨어요. 저기 보라매 공원에 국제 정원박람회 다 다녀오셨나요? 네, 거기도 1,0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늘 즐기시는 서울 생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현미 대변인.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이 좀 웃는 기가 좀 많이 나는데, 자,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입니다만 부동산 대책 보니까 내년 서울시장은 오세훈 확정인 듯. 오세훈 당선이라는데 오세훈 재선 축하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서울 여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오세훈 시장만 웃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책을 잘 펴서 응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반사이익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웃고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부동산 정책을 잘 국어해가지고 서민 부동산 정책에 기여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그것도 섣불리 하면서 한 달 만에 그 계획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떴거든요. 이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적인 실책을 하면서 지금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반사이익을 정치적으로 얻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끝까지 응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 것인지 의문입니다. 예, 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송영훈 전 대변인.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이 재선 위한 정치세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해서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전 정부 탓, 다른 정당의 지자체장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저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사흘 전에 발표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쓸 슬로건이 저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956년 대선 때 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썼었죠. 70년이 지난 2026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쓸 슬로건은 못 사겠다 갈아보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너무 오르고 주거사다리가 끊기고 우리는 집을 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데,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정권은 선거로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는 슬로건이 못 사겠다 갈아보자이거든요. 실제로 이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 7개월 반 정도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대책은 굉장히 주거의 이동성을 낮춰놨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섣불리 팔고 갈아탈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매매 시장에 공급이 적게 나오겠죠? 그런데 주택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매 수요는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이 높은 호가에 따라서 거래가 되면서 시세 상승을 견인합니다. 이런 효과가 누적되면서,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전부 다 자기 집 이미 사놓고 우리는 대출받아서 사지도 못하게 한다, 성벽을 쌓아놓고 문을 걸어 잠근다라고 하면은 못 사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민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남 탓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예,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양자 가상 대결, 서울시장 가상 대결을 했더니 오세훈 대 김민석, 오세훈 대 강훈식 비서실장, 오세훈 대 조국 혁신당 대표까지 이렇게 숫자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내년 있을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는 이야기를 본인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SNS로 이렇게 밝혔고요. 자,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단일 대오로 좌파 정권과 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좌파에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 살리자.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약속은 옛날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면 면회 간다고 했는데 지켰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국민의힘이 구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결국에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감으로 인해서 저희 민주당에게 야당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긴 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을 든다는 것, 옹호한다는 것, 그게 바로 구구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대변인.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지켰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자꾸 구구 또는 윤어게인이라 얘기하는데 그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정당이고요. 지금 영어의 몸에 대해서 오게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적인 면에서 찾아가서 야당 대표가 인사를 드리고 문안을 드린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예민하게 반한 이유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라고 지금 계속 민주당 주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법조계 의견이 뭐냐? 내란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비상계엄에서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유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란 혐의는 아마 입증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윤어게인, 극우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낙인찍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예, 지켜보도록 하시죠.